자, 청와대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다음 후보로 밀고 있는 부분에서 친박 핵심과 의견을 조율하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어요. 김무성 대표는 이번 총선을 좌파 사람들을 많이 넣어서 현역들이나 당협위원장이 그대로 많이 되면 그걸로서 자기가 대선을 가려거나 안 그러면 최소한 주도권을 가지고 친박하고 이 협상을 해서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 하면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이 양보될 수 없는 국가 최고 권력 선출에 관한 문제라면 양보가 되는가 안 되는가 판단을 하고 양보가 될 것 같으면 그걸 사전에 정리를 해가야 되고 상향식 갱선이나 이야기를 하지 말고 양보가 안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제거를 하든지 뭐 눌러서 관철을 시키든지 시간이 많을 때 다 했어야죠. 이 문제를요. 안철수가 튀어나가니까 야당이 갈라져서 200석 180석 이야기하면서 적당히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저는 그 속셈에서 친박 핵심들의 죄도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뭐 과거부터야 뭐 아무리 경고를 해도 지금 이 사단이 났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뭐 서로 합의 조정은 거의 불가능하고 칼을 꺼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이제 순서가 자 지금 김무성 대표 지금 이제 이한 공관위원장이 지금 공관위원하고 또 합의도 안 됩니다. 이 부적격자에 걸러내는 기준에 대해서 왜 공관위원회 김무성 측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합의는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한구 위원장 얘기하는 거는 명백한 해당 행위자는 바로 다 낙천시키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최소 지금 한 2년 동안 새누리당 국회의원 한번 158명이 문제가 아니라 당원 뭐 200만 명이라면서요. 그 200만 명 당원 중에 누가 해당 행위 제일 많이 했냐? 김무성 대표죠. 김무성 대표가 해당 행위 제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지금 선거 앞두고 계속 이게 터트리고 있는데 김무성 씨 쪽에서 당장 이제는 이한구 위원장이 다음 주에 아마 김무성 대표 면접을 한다 그러지 않아요? 이제 부산 그 영도에서 그때 해가지고 바로 낙천을 해야 됩니다. 바로 낙천을 시켜버려야 돼요. 자, 이번에 이 살생부가 터진 데 대해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살생부 안에 서청원, 이인재, 뭐 서상기, 김태환 의원 같은 친박의 핵심 중진들이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살생부가 노린 부분이 뭐겠어요? 최고위원회나 지금 앞으로 이 벌어질 어떤 싸움 과정에서 앞장서서 싸우는 친박 핵심 당신들도 공천에 배제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알리는 부분이 사실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김무성 정두원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법적으로 고소도 하고 당에서 징계를 하든지 뭐 사안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했어요? 자, 김무성 대표가 뭐 국민 앞에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고 이제 이한구 대표 공관위원장한테 공천 권한이 다 넘어갔다. 저는 꿈 같은 소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칼잡이 쥐었으니까 이쯤에서 그만하자고 또 그랬잖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 그간에 친박이라고 하면서 말을 너무 함부로 하고 다닌 사람들이 저쪽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이 다 밝혀져서 이렇게 다 추적이 되면 곤란해지니까 적당히 하자고 이겼을 때 그렇게 덮어버리면서 다시 2차, 3차가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요. 이 지금까지 하여오는 행태들을 보면 이것이 합의나 조정에 의해서 가기도 틀렸고 이한구 공관위원장도 그래요. 자, 유령 당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놈, 보좌관 월급 떼먹은 놈, 병력 비리가 있는 놈, 자신이나 아들의 뭐 탈세를 한 놈, 상속세나 정려세 안 낸 말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한 놈, 이장 전입을 한 놈, 그 다음에 뭐 입법 로비를 당한 놈, 그 다음에 명백하게 야권의 종북적인 주장이나 이런 부분에 동의한 놈, 이런 놈들은 공천을 안 준다고 기준을 세워야죠. 이제 남은 것은요, 어떻게 칼질하든가는 명분을 세워서 기준을 국민과 당원 앞에 고시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걸려있던 사람은 날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대통령이 누구누구는 살리고 누구누구는 죽여라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거 개입이라고 또 중립의무 위반으로 난리가 날 건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요. 뭔 기준으로 여론조사인 걸 날려요? 여론조사인 거 날린다니까 이래 여론조사인 게 다 유출되어 버리는데 뭔 여론조사로 날립니까? 해당 행위로 날려야죠. 그래서 해당 행위로 좀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1차로 일단 김무성 대표를 해당 행위자로 낙천을 시키고 그리고 이 사단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김무성 대표뿐 아니고 최고위원들이 다 동반사퇴를 해야 돼요. 저는 진작에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그 체제 속에서 공천 누리고 뭐고 다 이런 거짓 같은 상향식 경선이고 다 접고 명백하게 아까 말한 이런
계획적인 룰, 특히 군대 안 간 사람 박은순 그 이 백력과 관련되는 아들 백력과 관련되는 문제를 제기하려면 새누리당도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대에 갔다 온 부분이 깔끔하지 않은 사람은 다 날려야지요. 이런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다가 선관위에 맡겨요? 선관위가 이걸 수사할 능력이 되겠습니까? 선관위가 공당에 가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겠습니까? 뭐 불러가 조사를 하겠습니까? 남마처럼 이 가쪽 팽들이 여의도 연구소에도 얽혀 있고 이 저기 공관위에도 다 얽혀 있는데 누구를 잡아내서 처리를 합니까? 그래서 지금 글쎄요 뭐 시간이 정말 이 필리버스터 문제 때문에 뭐 너무 끌어가지고 지금 이제 4월 13일 총선인데 뭐 후보 등록일이 3월 25일인가요? 그럼 이제 한 20일 남았는데 뭐 아직까지도 당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은 있다. 근데 계속 이렇게 가면 이제 끝나는 거고 그냥 어떻게 보면 한 달 동안 천천히 가라앉다가 그냥 이제 가는 겁니다. 오늘도 뭐 갤럽 조사 보니까 새누당은 한 4% 빠지고 또 이 문재인당은 또 한 4% 올라가는데 4% 빠진 이유가 뭐겠어요? 김무성 대표의 이 칼질 때문에 좀 빠지고 있는데 이게 점점 이게 커진단 말이에요. 4%에서 이제 뭐 지지율 추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이 충정 정도에 김무성 대표를 낙천시키고 최고위원들이 다 동반 사퇴하면 이제 지도부가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 새누당 이 당원 당비에서 지도부가 교체가 되니까 그때 비대위 선대위 꾸려가지고 새 인물을 앞장 세워서 저는 그때는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박 대통령이 이 당에 대해서 그건 잘못됐다고 분명히 이 국민 앞에 얘기하고 바로 당청 원래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좀 당정 분리론이 잘못돼서 그런 건데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는 그 여당으로 탈바꿈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승부를 거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변 대표 말이 원론이고 저도 100% 동의하는데요. 저 당에 저는 비박도 엄청 문제가 있는 집단이지만은 박 대통령의 뜻을 받든다고 하는 친박의 핵심들도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당입니다. 차라리 친노의 패권을 놓고 싸우다가요. 떨어져 나갔다가 또 안철수만 고립시키고 이제 야당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은 다 이제 합쳐질 겁니다. 언제 난리 났잖아요. 그냥 수도권 선거연대가 아니라 다시 안철수만 남고 나머지는 다 합칠 겁니다. 자 이렇게 돼버린 상황에서 야권 지지율은 올라가고 새누리당 지지율은 떨어지는데 총선이요. 지금 상황으로 새누리당이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새누리당이 지금 국민들 앞에 확실한 공천 물갈이와 기득권 부패 척결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자 지금까지 그럴 계기가 있을 때마다 이제 우리가 저쪽보다 공천을 좀 더 할 수 있다. 숫자가 한 3, 40개 더 확보했다. 요쯤에서 그만하지 하고 머뭇거리면서 이혼도 못하면서 그냥 찢고 볶으면서 직구석만 병 들어가는 이 원인에 친박 지금 주류라는 사람들이 뭔가요? 이 판이 깨질까봐 두려워하거나 뒷덜미가 잡혀있거나 이런 게 없으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뭐라고 보고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변 대표 주장이 답인데 그게 저는 안 될 거라 봅니다. 만약에 이제 이 승부수가 안 먹히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한다 이 정도 승부수를 제 생각에는 백석이 쉽지가 않아요. 자, 이 구도면 백석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왜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건가 하면 이렇게 치고받는 과정에서 국민의 상상을 초월하는 폭로들이 터져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요. 제가 볼 때 비박 진영에는 온갖 라인을 동원해서 폭로할 수 있는 이번에 이 공천에 있어서 자신들이 정리해놨던 상향식 공천의 틀을 흔드는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 이거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말이 되든 안 되든 사실이든 거짓이든 온갖 자료들을 수집해가지고 단계적으로 터뜨리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김무성 대표가 처음에 그걸 갖다 정도원 의원이 이야기한 살생부 파문이 터졌을 때 이것은 일단 고양이 목에 방울 따는 거고 이 시간 이후에 숱한 일들이 터져 나올 거다. 여기서 김무성 대표가 사과한다고 판을 끝낼 것 같으면 김무성 대표는 그야말로 IQ 제로로서 자뻑인 건데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당을 끌고 가겠다, 당을 바꿔놨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와야지. 우린 안 했어요 하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 그 관련 이상한 폭로들이 나올 거고 거기서 이제 허우적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 공천에 임하는 게임의 룰을 근본적으로 시스템부터 바꿔버려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렇게 하다가는 지금 이
프레임에 걸려서 지금 비박이 쳐놓은 프레임에 걸려서 한마디로 공천이 개판이 되어버린 채 끝날 거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소송으로 전개되면서 자 한번 보세요. 이제 공천이 유출됐는데 이번에 유출한 거는 뭔가 하면 현역을 컷오프 시키고 그 다음에 한 6명, 7명 후보가 있는 데는 후보를 한 2~3명으로 압축시켜서 최종 여론조사를 하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유출돼 버렸어요. 이제 만약에 이걸 다시 안 하면 누가 또 인정을 하겠습니까? 다시 한 게 또 유출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새누리당이 공천 관리가 사실상으로 공정하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지금 밖에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결론이 나와도 누구도 안 믿는다는 식으로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중요한 문제는 박 대통령은 사실 180석이 필요합니다. 180석을 얻지 못하면은 그 여당 역할을 못하게 돼 있어요. 정부 국회 역할을.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승부가 됐는데 원래는 뭐 쉽게 갈 수 있다고 저희 떠들지만은 뭐 이꼴 나면서 3개월 만에. 근데 반대로 김무성 대표는 180석 이상을 얻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의 이 정치적 이해관계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대로 칼질로 가기 시작하면은 100석 이하인데 김무성 대표는 100석 이하 나오는 게 더 좋은 사람입니다. 100석 이상 나와야지 이제 이 박근혜 정권은 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대표 임기도 다 됐어요. 어차피 이제 그렇죠. 총선 끝나면 대표 임기 끝이에요. 그럼 새누리당이 만약에 100석 이하가 아니라 120석 정도 얻었나? 뭐 대참패인데 그럼 박근혜 정권도 사실상 이제 명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김무성 대표가 이제 판짜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놓고 뭐 기회가 주어지면 대권 나가고 그게 아니면 저쪽과 야합해서 내각제하고 이런 사람하고 선거를 어떻게 치느냐 말입니다. 지금 목표가 선거 참패인 사람하고 어떻게 선거를 같이 치느냐. 제가 볼 때요. 180석, 200석에 집착하다가 청와대나 친박이 그래서 이 김무성 대표하고 크게 싸우게 되면 180석, 200석을 못하기 때문에 불만이지만은 적당히 좀 달래면서 끌고 가면서 적당히 공천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한 몇십 개 더 우위가 될 수 있도록 전략 공천으로 한 30~40개 더 넣으면 이 판은 우리가 유리해진다라는데 오히려 집착을 하면서 이 판이 이렇게 되도록 방치해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완전히 잘못된 계산이고요. 저는 애초부터 TV에서 새누리당이 뭐 200석, 180석 할 가능성이 없다. 야권 단일화 100% 된다고 몇 달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새누리당이 많이 이겨봤자 지난 19대 총선 때 152석이었습니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거다 했는데 한마디로 야권의 분열에 기대어서 무리한 욕심을 내다가 지금 화근을 자초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180석 얻으려면은 이 방법을 썼어야 되는 겁니다. 야권이 분열되는 상황에서 결국 조경태 의원 넘어왔잖아요. 이 조경태 의원 넘어올 때도 못 넘어오게 엄청난 방해 공작 들어왔습니다. 쉽게 그랬죠. 넘어온 게 아니에요. 이거. 조경태 의원 하나 영입하면은 이제 부산 선거가 그렇게 유리해지는데도 이 기득권 뺏길까봐 조 의원을 못 들어오게 막는 세력들이 당연히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조경태 의원 한 명이 아니라 그래도 지금 민주당에서 저 호남에 지금 안철수당에 들어갔다가 다 이상해졌죠. 뭐 황주홍이라든지 괜찮은 그래도 합리적인 이 보수 세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묶고 바깥에 있는 장외 투사 그룹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묶어서 재창당 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한걸 탈퇴하면서 그거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런데 180석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180석이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갔고 지금은 180석이 문제가 아니라 100석을 목표로 해야 돼요. 100석을. 지금 100석을 얻을 수 있냐 없냐 지금 그 상황 가는 거죠. 자, 한 집 구석은 처음에는 불이 났다가 이제 불이 거의 진화되면서 갈라진 집하고 이제 거의 합치는 쪽으로 가는데 한 집 구석은 불이 나려면 빨리 나지. 이제 뒤늦게서 불이 나서 선거 때까지 불도 못 끌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새누리당의 공천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수준으로? 아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무성 대표를 낙천시키고 출당시키고 지도부 다 사퇴하고 비대위 꾸려서 승부를 거는 거 말고는 뭐 제가 볼 땐 다른 방법은 안 나와요. 만약에 그거를 못하고 끝까지 지금 이제 23, 4일이 등록이라며요. 한 20일 남았습니다. 20일도 안 남았어요. 이 기간 동안에 새누리당이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표를 날리고 뭐 이 지금 최고위원들이 사퇴하고 비대위를 만들어서 거기에 권한을 주고 선대위하고 뭐 비대위 공천관리위원회를 이 획일적인 이 지시 구조를 가진 조직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겠는가? 왜냐하면 이걸 또 두려워할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비박들이
나갈 거다. 예? 그렇게 해서 여당이 깨지는 경우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게 두려워서 지금까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이걸 못한 사람이 총선을 앞에 두고 이걸 하겠습니까? 저는 뭐 예측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뭐 그 사람들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뭐 어차피 제가 볼 땐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과감한 당을 완전히 바꿔내는 거죠. 그리고 뭐 시간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없지만 의지만 있으면 뭐 시간이 이렇게 부족한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등록 전에 일주일만이라도 의지가 있으면 모든 사안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부분을 감수하면서 교통 정리를 해낼 수 있는 정말 대통령께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보고하고 책임을 지겠다 할 수 있는 진정한 충신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될 일 같았으면 제가 볼 때는 벌써 보고를 해서 이 제대로 된 길을 잡아갈 거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까지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싸워서 못 믿으면 일찍 판을 깨든지 일찍 제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해 못할 동거를 해왔어요. 이 좀 희한한 집단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원래 좀 여당이라는 데가 좀 역동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야당 같았으면은 바로 튀어나갔잖아요, 야당은. 튀어나갔다가 또 피하니까 또 합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역동성이 있는데 여당은 주로 들어 누워서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기질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태십성이 지금 여기까지 이 사단을 몰고 온 거죠. 자, 한번 보세요. 문희상이 날아가고 유인태 날아가고 강기정이 날아갈 때 그 전날 조금이라도 문희상이 날아간다, 강기정이 날아간다, 유인태 날아간다 밖으로 나왔습니까? 발표하면서 알려졌고 심지어 떠돌던 살생부도 가짜라가 많았잖아요. 저희들은요, 야권에 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이런 부분을 정강석화같이 해내는데요. 새누리당은 지금 유승민이를 목적으로 한다, 정두원이를 겨냥한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하기도 전에 뭐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온 장안의 소문이 다 퍼지는 수준인 겁니다. 2012년 때도요. 박근혜 대통령이 친박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친박으로서 그때 친이들을 친다고 지금과 같이 여론조사 또 번져서 친이들이 탈당해서 당을 만들겠다는 둥 어쩐 둥 하니까 마지막에 또 합의가 되어서 공천이 죽도 밥도 아니게 흘러갔어요. 지금 하는 꼴이 그때하고 똑같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때는 할 건 했죠. 그래도 그때는 예. 그래도 한 35% 비대위 모발이 끌어서 했고, 많이 갈아쳤죠. 근데 네. 갈아친 이 내용이 잘못돼서 문제가 된 건데 갈아쳐서 들어온 사람들이 더 한심한 사람들을 넣기 때문에 문제죠. 어쨌든 그때는 형식적으로 하긴 했는데 이제 지금 그 정도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 강남에서 누구 날리고 뭐 이런다고 술을 먹고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이 친박의 실세고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보기 싫어서 그건 날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지금도 그 의지가 변함이 없다면 대통령 앞에 이번 총선은 공천에 있어서 이렇게 수습을 해야 되고 당내도 분쟁도 이렇게 수습해야 된다고 직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정말 새누리당 공천 기가 찹니다. 오늘 감사합니다.